프린들 주세요. 2부 칼보다 강한 것. 이틀 뒤 사진사가 단체 사진을 찍으러 왔다. 5학년 단체 사진은 맨 나중에 점심시간이 끝나고 찍을 예정이었다. 덕분에 닉과 비밀 요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5학년 아이들 모두에게 뭔가 속닥거렸다. 개인 사진을 찍고 나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였다. 모두 머리를 단정히 빗고 웃음을 머금은 채 강당에 줄지어 서 있었다. 그런데 사진사가 치즈 하자 아무도 따라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아이들은 사진기를 향해 펜을 찍혀들고 입을 모아 프린들 하고 외쳤다. 사진사는 필름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5학년 단체 사진을 다시 찍지 못했다. 5학년 선생님 6분은 못마땅해 했고 그레인저 선생님은 노발대발했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화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한 것이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뒤로 온 학교에 프린들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새로운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자꾸자꾸 말하고 싶어 한다. 링컨 초등학교 아이들도 닉의 새 낱말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하지만 그레인저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다. 단체 사진을 찍은 다음 날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치는 반마다 돌아다니며 일일이 선언을 하고 교무실 앞 큰 게시판에 경고문을 붙여놓았다. 앞으로 펜 대신 프린들이라는 말을 쓰다가 발각되면 방과 후에 남아서 나는 펜으로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100번씩 써야 합니다. 그레인저. 그럴수록 아이들은 새 낱말을 더 쓰고 싶어 했다. 어느덧 수업이 끝난 뒤 독불장군 그레인저와 함께 남아있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되었다. 날마다 그레인저 선생님의 교실에는 아이들이 남아있었고 그런 일은 2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어느 날 7교시가 끝날 때쯤 그레인저 선생님은 닉에게 수업이 끝난 뒤에 남으라고 했다. 벌을 주려고 남으라는 게 아니다. 이야기 좀 하고 싶구나. 닉은 가슴이 설레었다. 마치 전쟁 중에 회담이 열리는 것 같았다. 한쪽에서 백기를 들자 장군들이 나와서 회담을 한다. 니콜라스 앨런 장군. 생각만 해도 어깨가 으쓱했다. 수업이 끝난 뒤 닉은 그레인저 선생님 방에 고개를 내밀었다. 저랑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 니콜라스 어서 들어와 앉아라. 닉이 자리에 앉자 선생님은 닉을 바라보며 말했다. 프린들 문제가 너무 커진 것 같지 않니? 내 생각엔 학교를 혼란에 몰아넣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닉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다.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그 말은 그냥 재미로 쓰는 거고 이젠 어엿한 낱말이 되었어요. 좀 색다르긴 하지만 나쁜 말은 아니에요. 더구나 말이란 건 원래 그렇게 변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는 거는 맞다만 펜은 어떻게 되는 거니? 펜이 꼭 그런 말로 바뀌어야 할까? 펜이라는 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펜은 깃털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피나에서 온 말이야. 깃털로 만든 펜이 최초의 필기도구였기 때문에 피나가 펜이라는 말이 든 거야. 펜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이 아니야. 펜이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닉이 말했다. 프린들이라는 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피나라는 말도 누군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선생님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만 말했다. 여기서 그만두지 않겠단 말이지? 닉은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친구들이랑 저는 이미 프린들만 쓰기로 맹세했으니까 꼭 맹세를 지켜야 해요. 게다가 저는 그 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이 좋아요. 닉은 훌륭한 장군답게 용맹하게 보이려고 애썼다. 좋아.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선생님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다. 너한테 쓴 편지란다. 닉이 편지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선생님은 편지를 주지 않았다.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나면 줄게. 봉투 뒷면에 네 이름과 오늘 날짜를 적어라. 이 편지를 언제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편지 내용을 바꾸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보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 닉은 혼자 중얼거렸다. 거참 이상하네. 하지만 선생님에게는 알겠습니다 하고는 한껏 멋을 부려 이름을 쓰고 그 밑에 날짜를 적었다. 그러자 선생님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이야기는 이만 끝내자. 가장 훌륭한 낱말이 승리하기를. 선생님은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지만 눈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해 보이는 눈빛이었다. 복도를 반쯤 지났을 때 닉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선생님은 이 전쟁을 즐기는 거야. 정말로 간절히 이기고 싶어 하는 거야. 이튿날 학교 가는 길에 피트가 멋진 제안을 했다. 5학년 아이들이 모두 그레인저 선생님한테 가서 프린들 좀 빌려줘요 하고 말하면 어떨까? 그러자 데이브가 말했다. 선생님, 프린들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하고 말해야지. 문법에 맞게 말이야. 그놈한 그레인저 선생님을 화나게 하긴 싫어. 닉이 맞장구 쳤다. 좋은 생각이야. 설마 그 많은 아이들을 다 남으라고 하진 않겠지? 결국 그날 수업이 끝난 뒤에는 80명쯤 되는 아이들이 남았다. 아이들은 교실을 꽉꽉 채우고도 모자라서 복도에까지 나가 있었다. 교장 선생님도 늦게까지 남아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특별히 버스 2대를 마련해서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어야 했다. 이튿날은 5학년 모두가 벌을 받았고 다른 학년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 200명도 넘는 아이들이 남았다. 부모들이 전화로 항의했다. 학교 버스 운전사들은 일손을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자 교육위원회와 교육감까지 나서게 되었다. 이즈음 교장 선생님이 앨런 씨네 집을 찾아갔다. 교장 선생님은 그 집 아들 문제를 두고 앨런 씨 부부와 의논하고 싶었다. 5학년에 다니는 닉이라는 아들 문제로. 체스. 마그릿 채텀 교장 선생님은 18년 동안 링컨 초등학교의 교장을 지냈다. 교장 선생님은 닉의 부모님을 잘 알고 있었다. 닉의 부모님은 6년 전 낡은 학교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을 때 학교 건축위원회 일을 도와주었던 것이다. 10월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은 닉네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과 약속을 정하면서 닉도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했다. 6시 30분에 교장 선생님이 문을 두드리자 닉이 문을 열었다. 교장 선생님이 웃음기 하나 없이 인사했다. 잘 있었니, 닉?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닉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물러났다. 교장 선생님이 들어서자 문이 꽉 차는 것 같았다. 교장 선생님은 키가 닉의 아빠만 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우람한 체격이었다. 미식축구팀에서 라인맨 바로 뒤에 있는 수비수를 해도 될 것 같았다. 닉의 아빠도 대학 시절 미식축구팀에서 그 자리를 맡았으니까. 안녕하세요, 앨런 씨, 앨런 부인. 교장 선생님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인사했다. 교장 선생님은 검은 바바리 코트를 입고 빨간 실크 스카프를 느슨하게 두르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은 바바리 코트는 벗지 않고 스카프만 풀어서 왼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닉의 부모님과 딱딱하게 악수를 하고 나서 소파 왼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닉의 엄마 아빠는 소파에 앉고 닉은 낮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교장 선생님 맞은편 안락의자에 앉았다. 저로서도 쉽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학교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닉이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닉의 부모님이 귀를 기울이는 동안 프린들 사건에 대해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다시 말해 닉이 다른 아이들을 부추겨서 자기가 새로 만든 말을 쓰게 했고 그레인저 선생님이 그것을 금지시켰으며 5학년 단체 사진은 엉망이 되었고 학생들 몇백 명이 남아서 벌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생들이 도무지 규칙을 지키지 않고 학교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동안 닉은 아빠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아빠는 얼굴을 찌푸린 채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다. 아빠는 난처해하는 것 같았고 엄마는 좀 화가 난 것 같았다.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를 마치자 닉의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닉은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우리 엄마 만세, 온 세상의 엄마들 만세 하고 외쳤다. 엄마는 닉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었다. 그레인저 선생님과 어쩌면 교장 선생님한테 화가 난 것이다. 이제 상황은 더욱더 흥미진진해졌다. 닉의 엄마가 계속 따졌다. 그러니까 제 말은 아이들이 재미있는 말을 지어내서 말하고 다니는 게 나쁘냐는 거예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규칙이라도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요. 저도 그게 한심한 짓 같아요. 하지만 그레인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걸랑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군요. 표준말을 골라 써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전이 필요한 거라고요. 사실 문제는 새로운 말을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요. 닉의 아빠가 말했다. 그레인저 선생님이 옳습니다. 표준말을 써야죠. 아이들이 걸랑이라는 말을 쓰면서 돌아다니게 놔둘 수는 없지요. 그때 닉이 끼어들었다. 그레인저 선생님 교실에 있는 큰 사전 아시죠? 걸랑이라는 말도 그 사전에 있어요. 찾아봤더니 나와 있더라고요. 사전에도 나와 있는 말인데 왜 쓰면 안 되죠? 선생님은 그 사전이 법이라고 하셨어요. 닉은 엄마, 아빠, 교장 선생님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닉의 말에 어른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닉이 초특급 아이디어 폭탄을 발사한 것이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그래, 하지만 글쎄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은 걸랑이니 프린들이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닉의 엄마가 말했다.
그래요. 진짜 문제는 해롭지 않은 사소한 언어 실험에 대한 선생님의 태도예요. 그건 과민 반응이라고요. 그렇죠, 여보? 니게 엄마는 남편을 뻔히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니게 아빠가 세 사람의 눈치를 살폈다. 니게 아빠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래,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건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건 문화재를 파괴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빠는 말꼬리를 흐리더니 턱을 쓱쓱 문지르며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교장 선생님 옆쪽에 있는 창문만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어쨌든 셋이 어색한 침묵을 지키며 앉아있는 동안 닉은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광경이 어떤 것인지 훤히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닉과 그레인저 선생님의 체스 게임이었다. 그레인저 선생님은 방금 퀸을 내세워 게임을 끝내려고 했다. 검은 바바리 코트를 입은 교장 선생님, 검은 여왕을 내세워. 닉은 공격을 받고서야 자기한테도 강력한 수호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고마운 엄마, 하얀 여왕이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승자와 패자가 가려질 때까지 게임은 계속될 것이다. 체스판 위에서 이야기가 좀 더 오갔다. 아이들은 새로운 생각을 탐구할 권리가 있다는 둥, 선생님과 선생님이 하는 일을 존경해야 한다는 둥, 누구나 표준말을 써야 하고 학교를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둥. 잠시 뒤 닉의 아빠가 커피와 바나나 빵을 권하자 교장 선생님은 사양했다. 아니 됐습니다. 그만 가봐야죠. 교장 선생님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교장 선생님은 닉의 부모님에게 고맙다고 인사했고 부모님도 교장 선생님에게 인사했다. 닉이 문을 열고 배웅했다. 안녕히 가세요. 검은 여왕은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10월의 저녁 어스름 속으로 걸어갔다. 닉의 엄마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닉, 이야기 좀 하자. 그레인저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면 혼날 줄 알아. 버릇없이 군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남들이 제가 만든 말을 쓰도록 일을 꾸미긴 했지만 엄마 말씀처럼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진 않았어요. 데이브랑 피트랑 짜고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프린트를 빌리러 가도록 부추긴 건 잘못했지만요. 그건 치사한 짓이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프린들이라는 말을 한번 썼다고 해서 학교에 남아 문장을 100번씩 쓰는 벌을 주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제가 만든 말을 즐겼어요. 재미있으니까요. 니게 아빠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고 교장 선생님이 집에까지 찾아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재미있어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 친구들한테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해라. 그러니까 내일 말이다. 닉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아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이제 프린들은 어엿한 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 것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돼요. 닉은 부모님이 자기 말을 알아들었는지 보려고 표정을 살폈다. 부모님은 이해한 것 같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께 버릇없이 굴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프린들이라는 말이 좋아요.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체스 말들은 왕과 여왕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게임은 계속되고 있었다. 언론의 자유. 주디 모을건은
지방신문인 웨스트필드 가제트의 기자였다. 웨스트필드는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다. 이따금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10대들이 싸움을 벌이고 사람들이 시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지만 웨스트필드는 대체로 차분하고 질서정연했으며 목요일마다 발간되는 웨스트필드 가제트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다. 신문사의 광고부장 테드 벨에겐 링컨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짜리 딸이 있었다. 테드는 주디에게 5학년 아이들 한 무리가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썽을 피우고 있으며 그 아이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암호를 쓰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지난주 어느 날에는 자기 딸까지 포함해서 전교생의 절반 정도가 수업이 끝나고도 집에 가지 못했다고 했다. 주디는 이스트 메인 거리에 가로수 18그루를 심을 예정이라는 소식을 취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로수 소식은 나중에 실어도 된다. 그보다는 이 초등학교 사건이 더 흥미진진한 기사거리가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닉네 집을 다녀간 다음날 오후 3시, 주디 몰건은 링컨 초등학교로 갔다. 주디는 학교 현관에서 학교를 방문하신 분은 반드시 교무실에 들르십시오 라는 안내판을 보고는 교무실로 갔다. 교무실 앞 게시판에는 프린들이라는 말을 쓰면 벌을 주겠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주디는 두 발짝 물러나서 경고문에 사진기를 들이대고 사진을 찰칵 찍었다. 그러고는 경고문을 한 번 더 읽어보고 교무실로 들어갔다. 사물을 보는 프리드 부인이 고개를 들고 웃으면서 인사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아, 저는 웨스트필드 가제트 기자 주디 몰건입니다. 교무실 앞에 붙어 있는 경고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프린들에 대한 것 말이에요. 어느 분과 얘기하면 되죠? 프리드 부인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가셨다. 프리드 부인은 프린들이라면 넌더리가 났다. 프린들 때문에 지난주에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수업이 끝났는데도 아이가 오지 않는다고 부모들이 불평하는 전화. 아니면 교육위원회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그레인저 선생님을 찾는 전화였다. 프리드 부인은 입을 앙다물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시간이 있는지 교장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교장 선생님은 시간이 있었다. 신문사에서 나온 기자와 이야기할 짬이 없는 교장은 없는 법이다. 주디는 교장실로 안내되었다. 주디는 교장 선생님이 프린들 문제로 이야기하는 걸 거북해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게시판에 붙어있는 경고문에 대해 물으니까 교장은 하하 웃으면서 말했다. 아, 그거요? 별거 아닙니다. 몇몇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제 곧 그만두게 해야죠. 주디의 귀에는 교장 선생님의 웃음소리가 억지 웃음처럼 들렸다. 경고문을 붙인 뒤에도 장난이 계속됐나요? 지난주에 많은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남아있었다던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학부모들은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뭐랄까 꼭 교장실에 불려온 아이처럼 보였다. 교장 선생님은 의자에 앉아서 몸을 베베 꼬더니 애써 웃어 보였다. 아직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해결하는 중이에요. 그레인저 선생님이 좀 과민 반응을 보인 건지도 모르죠. 아이들이 정말로 선생님을 무시해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재미로 그런 거죠.
의견 차이에 가깝다고나 할까? 교장 선생님은 프린들이라는 말이 뭔지, 그 말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주디는 꼼꼼히 받아 적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주디가 말했다. 그레인저 선생님께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교장 선생님은 속으로는 주디가 그냥 갔으면 했다. 주디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교장 선생님은 기자가 그레인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기자가 마음만 먹으면 그레인저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 시간은 빨리 왔다. 3분 뒤 주디 몰건은 교실 문 앞에 서서 그레인저 선생님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교실에는 아이들 15명 정도가 띄엄띄엄 앉아 문장 100번 쓰기 벌을 받고 있었다. 주디가 문을 두드리자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저는 웨스트필드 가제트 기자 주디 몰건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와서 문을 닫았다. 주디가 교실 안을 슬쩍 엿보니 아이들이 일제히 길을 쫑긋 세우고 있었다. 주디는 선생님의 눈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금빛이 감도는 잿빛 눈동자인데 예리하지만 매정하거나 비열해 보이지 않았다. 청명하게 빛나는 강인한 눈이었다. 주디는 뜸들이지 않고 곧장 질문을 던졌다. 학생들이 만든 말을 못 쓰게 하신다면서요? 전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선생님은 웃지 않았지만 눈은 밝게 빛났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을 따름입니다. 시간과 사고의 엄청난 낭비니까요. 왜 쓸데없이 새로운 말을 만듭니까? 학생들은 지금 쓰이는 말을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소동은 한때의 유행일 뿐입니다. 유행이란 불처럼 일어났다가 곧 사그러지게 마련이죠. 저는 이 유행이 곧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주디는 그 말을 받아 적다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그 질문을 받자 선생님의 눈에 불꽃이 띄었다.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이 일은 한 남학생의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니콜라스 앨런이라는 5학년 학생이죠. 이만 실례해도 되겠습니까?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선생님은 주디와 짧게 악수를 나눈 뒤 인터뷰를 끝냈다. 주디는 바로 학교를 떠나지 않고 교무실 바깥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아 지금까지 받아 적은 것을 쭉 훑어보며 정리했다. 그러는 사이에 5분이 흘렀다. 주디는 일어나서 커다란 검은 가방에 수첩을 넣고는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프리드 부인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학교 현관을 나섰다. 주디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레인저 선생님한테 벌받던 아이들 5명이 다른 문으로 나왔다. 주디는 일부러 아이들과 나란히 걸으며 아이들의 웃음과 농담에 귀를 기울였다. 조금 뒤에 주디가 물었다. 너희들은 왜 프린들이란 말을 쓰지? 수업 끝나고 남아있는 게 좋아? 무거운 책가방에 눌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사내아이가 주디를 쳐다보며 활짝 웃었다. 별로 나쁘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남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600번이나 썼어요. 아이들은 그레인저 선생님이 반성문을 검사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펜으로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써야 하는데 너댓 문장에 한 번씩 펜이 아니라 프린들이라고 써도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여자아이는 오늘 프린들이란 말을 45번이나 썼다고 자랑했다. 여자아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이건 신기록이에요. 주디가 물었다. 그럼 닉이라는 남학생도 수업 끝나고 남니? 아이들이 키득거리고 웃자 붉은 갈색 머리에 안경을 쓴 키 큰 남자아이가 말했다. 그레인저 선생님이 닉을 하도 많이 남으라고 하셔서 다들 선생님이 닉을 양자로 드리고 싶으신가 보다 라고 해요. 주디는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 오후에 닉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소녀는 잠시 주디를 똑바로 바라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장은 아줌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걸요? 괜한 소리를 했다가 난처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는 친구들을 보고 씩 웃었다. 아이들은 깔깔대며 서로 쿡쿡 찌르고 때리면서 교문을 나섰다. 주디는 차를 몰고 신문사로 와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 신문사에 주디 앞으로 갈색 봉투가 배달되었다. 그 봉투에는 주디의 이름 밑에 프린들 이야기라고 쓰여 있었다. 봉투를 뜯어보니 링컨 초등학교 5학년 단체 사진이 나왔다. 그레인저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 6분이 각 줄의 끝에 서 있고 아이들은 모두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어딘가 이상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모두 펜을 하나씩 들고 있고 조그만 입들을 똑같이 오므리고 있었다. 주디는 잠시 어리둥절했다가 곧 나직하게 소리쳤다. 그래, 맞아. 프린들이라고 합창하고 있구나. 사진 뒤에는 깔끔한 필기체로 셋째 줄 왼쪽에서 5번째라고 쓰여 있었다. 사진에서 찾아보니 안경을 낀 붉은 머리 소년이 씩 웃고 있었다. 어제 학교 주차장에서 만난 그 남자아이였다. 주디는 소리지겨 웃으며 말했다. 이런 만나서 반가워요. 니콜라스 앨런 씨. 특종 다들 읽어보세요. 목요일 아침 웨스트필드에 12,297가구와 사서함으로 웨스트필드 가제트가 배달되었다. 일면 머리 기사는 링컨 초등학교 이야기였다. 기사의 제목은 5학년들은 말한다. 웹스터 씨 물러나시죠. 그 기사는 대단했다. 주디가 사실대로 쓰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기사는 모두 사실이었다. 온 마을이 떠들썩해진 것은 주디의 독특한 표현법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그레인저 선생님을 소개하는 문장을 보자. 질서와 권위 세력의 옹호자 로렐레이 그레인저 선생은 어린 프린들 용사 수백 명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을. 닉을 소개하는 대목은 이랬다.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규칙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바로 닉 앨런이 꾸며낸 것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은다. 닉은 새 낱말 프린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링컨 초등학교 학생들은 프린들을 사랑하며 이 낱말 전쟁에서 단 한 명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신문에는 단체 사진도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레인저 선생님과 닉은 온 세상이 알아보도록 표시가 되어 있었다. 닉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닉의 코앞에 신문을 들이대며 다그쳤다.
대체 어떻게 된 거니? 기자와 이야기했니? 이 기자는 너랑 그 낱말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것 같던데? 교육감은 신문으로 교장실 책상을 탁 치면서 교장 선생님에게 따졌다. 대체 어떻게 된 거요? 뭐하러 기자와 이야기한 거요? 안 그래도 시민들은 학교에 세금 쓰는 걸 아까워하는데 이런 기사까지 나돌아야 되겠어? 교장 선생님은 그레인저 선생님 얼굴 앞에 신문을 흔들며 소리쳤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랑 이야기한 건 어쩔 수 없다 해도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린 모두 학교에서 쫓겨날 거예요. 누구에게나 대단한 목요일이었다. 그리고 주디가 5학년 단체 사진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텔레비전에 나오다. 웨스트필드 가제트에 기사가 실린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까지 펜 대신 프린들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프린들이라는 말을 무척 좋아했다. 닉은 온 마을 아이들의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동네 영웅이라 해도 영웅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닉은 금방 깨달았다. 거기에는 대가가 따랐다. 닉이 아빠의 천물점에 가거나 가게에서 막대사탕을 사려고 줄을 설 때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았다. 닉은 남들이 쳐다보는 것이 쑥스럽고 불편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닉이 항상 똑똑하고 재미있기를 기대했다. 닉이 아무리 영리한 아이라도 그것은 부담스러웠다. 게다가 선생님들, 교장실 사무원, 교장 선생님, 심지어 양호 선생님과 수희 아저씨까지 닉의 행동을 일일이 지켜보는 것 같았다. 닉의 부모님은 마냥 좋기만 했다. 사실 신문 기사를 처음 보았을 때는 두 분 다 화를 냈다. 하지만 그때 닉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엄마, 신문사에서 나온 기자도 잘못 없어요. 부모님이 생각하기에도 닉의 말이 옳았다. 신문 기사는 사실이었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을 두고 뭐라 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부모님은 아들 이야기가 온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쑥스러우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기뻤다.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다니 놀랍지 않은가? 그들의 아들 니콜라스는 대단한 아이였다. 그보다 더 으쓱한 일은 없었다. 이 새로운 말이 놀랍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닉의 부모님만이 아니었다.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버드 로렌스도 그렇게 생각했다. 버드는 19살 때 사업을 시작해 돈을 많이 모았다. 버드는 좋은 사업거리를 찾아다니다가 뉴햄프셔주에서 데어리퀸 식당 1호점을 샀다. 몇 년 뒤에는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도 사들였다. 그것은 거의 30년 전 일이었다. 이 두 식당 덕분에 버드는 큰 돈을 벌어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버드는 새 낱말에 대한 기사를 읽자마자 변호사에게 프린들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청구하라고 했다. 그리고 나흘 만에 작은 회사를 차려서 프린들이라고 새겨진 값싼 볼펜을 팔기 시작했다. 프린들 볼펜은 일주일 만에 3,000개가 팔렸다. 온 마을의 상점에서 프린들 볼펜이 동이 날 정도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 프린들 볼펜을 사러 오는 아이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판매량이 줄어들자 버드 로렌스는 다른 사업을 궁리했다. 일주일 뒤
낙엽이 하나둘 지면서 헬로윈 축제가 다가오자 마을 분위기도 차분하게 가라앉는 듯 싶었다. 앨리스 룬더슨만 없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 앨리스는 웨스트필드에서 11km 떨어진 배털리 마을에 살면서 인구가 75,500명쯤 되는 캐링턴 지역의 CBS 방송국 지사에서 짬짬이 일했다. 앨리스는 그 지역에 홍수나 회오리바람 같은 재난이 일어나거나 재미있고 기발한 이야깃거리가 있으면 캐링턴 지사의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한다. 그것이 괜찮은 뉴스거리이거나 그날 별다른 사건이 없으면 방송국에서는 카메라팀이 딸린 대형 트럭을 보내 비디오를 찍는다. 앨리스는 그 지방의 소식을 빠짐없이 알기 위해 작은 마을의 신문까지 모두 구독했다. 신문들은 보통 목요일에 나와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앨리스의 집에 도착한다. 그리고 앨리스가 신문을 모두 훑어보는 데에는 하루 정도 걸린다. 수요일 아침, 앨리스는 웨스트필드 가제트에서 낱말 전쟁 기사를 읽었다. 앨리스는 그 기사를 2번 읽고 나서 단체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이 이야기라면 충분히 화제거리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캐링턴 방송국의 보도국장도 같은 생각이었다. 보도국장은 보스턴의 CBS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다. 이따금 보스턴에서도 캐링턴 지사에서 보내온 뉴스들을 보도하기 때문이다. 보스턴 방송국의 담당자는 낱말 전쟁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고 여겨 뉴욕 방송국의 보도국에 전화를 했다. 뉴욕 방송국에서도 웨스트필드 가제트의 기사를 팩스로 받아보고 마음에 들어 했다. 방송국에서는 그 주의 일정표를 검토한 뒤 그 이야기가 이튿날, 그러니까 목요일 CBS 저녁 뉴스 시간에 마무리 기사로 딱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보스턴에서 캐링턴으로, 캐링턴에서 배텔리로 전화선을 타고 지시가 내려졌다. 수요일 오후, 앨리스는 그 소식을 책임지고 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앨리스는 처음으로 전국 방송에 나가는 뉴스를 보도하게 되었고 2천만 시청자가 그 뉴스를 지켜볼 참이었다. 수요일 수업이 끝난 뒤 앨리스와 카메라팀이 그레인저 선생님네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선생님은 조명과 마이크를 들이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사전이야말로 어린이를 가르치기에 가장 훌륭한 도구라고 말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낱말과 언어에는 규칙이 있으며 그 규칙은 납득할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낱말을 버리고 그저 재미로 지어낸 말을 쓰다니 저는 그런 일을 가만히 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가 물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싸움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은 불꽃이 튈 것 같은 눈빛으로 카메라를 노려보았다. 그러고는 희미한 웃음을 띠며 말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닉네 식구들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앨리스와 방송국 직원들을 맞이했다. 엄마 아빠는 닉을 가운데 두고 소파에 앉았다. 닉은 조명이 눈부셔서 눈을 가늘게 떴다. 엄마는 닉이 말해야 할 때와 입 다물고 있어야 할 때를 미리 일러주었다. 방송국 사람들이 오기 전에 엄마는 닉의 머리를 빗어주며 말했다. 내 말 잘 들어. 이 기자들은 잠시 바람을 일으킬 화제거리를 찾고 있는 거야. 하지만 너는 여기서 계속 살아갈 사람이야. 그러니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서 탁자 밑에 있는 닉의 발에다가 한쪽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기자가 질문할 때 엄마가 발을 꾹 밟으면 그것은 엄마가 대신 대답하겠다는 신호였다. 기자가 물었다. 자, 닉, 왜 프린들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지요? 닉은 마른 침을 삼키고 나서 말했다. 선생님께서 사전에 나온 말은 모두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말이 뜻을 갖는 건 우리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지 알아보면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기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선생님이 화내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겠네요. 그때 닉은 엄마가 발을 꾹 누르는 것을 느꼈다. 닉의 엄마가 얼른 말을 받았다. 저희는 한 번도 선생님이 화내신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아이들이 너도 나도 프린들이라는 말을 쓰면서 잠시 혼란이 일어난 것 뿐이에요.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교사이십니다. 닉도 맞장구 쳤다. 맞아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낱말에 대해 많이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닉 앨런 학생은 앞으로 새 낱말을 어떻게 할 건가요? 앨리스는 마무리할 질문을 던졌다. 닉과 닉의 부모가 말썽을 일으킬 만한 말은 절대로 하지 않으리란 것을 눈치챘던 것이다. 그래서 가볍고 유쾌하게 인터뷰를 이끌어갔다. 닉이 말했다. 재미있는 건요. 프린들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긴 했지만 이제는 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프린들은 이제 모든 사람의 말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두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앨리스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교장 선생님과 싱글벙글 웃고 있는 프린들 공식 제조업체 사장 버드 로렌스와도 짧게 인터뷰를 했다. 앨리스가 시작 장면과 마무리 장면을 찍고 나자 카메라 팀은 캐링턴으로 돌아가서 찍은 것을 편집해 2분짜리 뉴스로 만들었다. 다음날 CBS 저녁 뉴스 시간. 전쟁 소식과 기름 가격과 세계 식량 문제 같은 심각한 뉴스들이 끝난 다음 앵커맨이 카메라를 향해 웃으면서 말했다. 퀴즈라는 말은 1791년 더블린의 극장 지배인인 달리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달리는 새로운 말을 만들기로 내기하고는 온 마을의 벽과 건물에 분필로 퀴즈라고 써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고 일주일도 안 되어 온 나라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퀴즈라는 새 낱말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만들어서 널리 사용하게 된 말은 퀴즈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린들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뉴햄프셔주 웨스트필드에서 앨리스 룬더슨 기자가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앨리스가 화면에 나타나더니 간단하게 소개하는 말을 했다. 그러고는 그레인저 선생님과 닉과 닉의 엄마와 버드 로렌스가 2천만 시청자 앞에서 프린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2천만 시청자 가운데에는 데이비드 레터맨 쇼의 프로듀서가 있었다. 또 인물 잡지 피플의 기자, 컨택트라는 어린이 잡지의 기자도 있었다. 그 밖에도 여러 기자와 프로듀서, 판매 담당자 수십 명이 그 뉴스를 보고 굉장한 이야깃거리라는 냄새를 맡았다. 그 뒤로 3주 동안 전국의 어른과 어린이들은 아이들이 펜 대신 프린들이라는 재미있는 말을 쓴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하이오주, 아이오와주, 뉴욕주,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아이들도 프린들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버드는 프린들이라고 쓰여있는 물건은 뭐든지 사겠다는 주문이 쏟아지자 다시 프린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았다. 버디의 변호사가 말했다.
저기 산더미 같은 주문서들 보이죠? 저런 게 바로 골칫덩어리라고요. 우리가 상표권을 정식으로 청구하긴 했지만 상표권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그 꼬마가 그 말을 지어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꼬마의 아버지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굵직한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말은 꼬마 거니까요. 니게 아빠는 점심때 집에 들렀다가 아내한테서 버드 로렌스를 찾아가 보라는 말을 들었다. 새 낱말 때문인 것 같아요. 니게 아빠는 그 소식이 달갑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어난 소동에 진절머리가 난 것이다. 게다가 이 엉터리 소동 때문에 가게 일을 제대로 못해서 일이 산더미처럼 밀려 있었다. 크리스마스에 팔 물건을 제때 주문한 것만도 다행이었다. 니게 아빠는 프린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버드는 오랜 친구였다. 그래서 가게로 가는 길에 버드의 사무실에 들렸다. 어이, 어서 오게. 버드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나오며 악수를 했다. 앉게. 니게 아빠가 엉거주춤 자리에 앉자 버드는 의자 하나를 끌어와서 앉았다. 지금까지 살면서 웨스트필드가 이보다 더 떠들썩한 적이 있었나? 자네 부부는 아주 자랑스럽겠구만. 자네 아들 때문에 말일세. 버드는 니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니게 아빠는 의자에서 자세를 고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아들은 분명 보통 아이가 아니지.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소동이 하루라도 빨리 가라앉았으면 하네. 너무 난리법석이야. 그 순간 버드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깨달았다. 그래, 하지만 쉽게 잠잠해지진 않을 걸세. 뭔가 대단한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조짐이 보여. 사람들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고 혹시 프린들리라고 쓰여있는 빨간 볼펜을 보지 못했나? 내가 시험삼아 만들어 본 걸세. 하지만 프린들은 자네 아들 걸세. 몇 주 전에 변호사를 시켜 프린들이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신청했다네.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지. 버드가 니게 아빠를 보고 씩 웃자 니게 아빠도 마지못해 따라 웃었다. 지금 매사추세츠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에 티셔츠 인쇄기를 들여놓았네. 펜, 아니 프린들 그림 위에 프린들이라고 쓰여있는 티셔츠를 만들려고 말이야. 지금까지 인쇄기 한 대당 2,000장도 넘는 티셔츠를 주문받았어. 티셔츠 한 장에 2달러, 아니 3달러 정도 이익이 남지. 그뿐 아니라 홍콩과 일본에서 볼펜과 연필을 만드는 대기업과 엄청난 돈이 걸린 협상을 하고 있다네. 그들은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프린들 사건을 보고는 상표권을 사서 새로운 어린이용 프린들 상품들을 만들겠다고 나섰어. 농담이 아니야. 이건 아주 기막힌 사업이라고. 버드의 짐작대로 니게 아빠는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서 몸을 움츠렸다. 정말 너무 난리법석이었다. 툭 터놓고 이야기하겠네. 자네는 자네 아들의 보호자로서 이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리해야 하네. 나는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될지 무척 궁금해.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투자하고 앞으로 어떻게 돼가는지 지켜볼 작정이야. 하지만 그러자면 일단 자네 허락부터 받아야 하거든. 자네는 상표권 서류에다 서명을 하고 상표권을 허락하는 문제로 나와 협상을 해야 돼. 낱말 하나를 두고 너무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 같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나? 버드는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을 가리켰다. 저게 계약서네. 정직하고 공정하게 만든 거야. 저작권료로 이익의 30%를 자네 아들에게 주겠네. 그 정도면 상당히 후한 편일세.
자, 자네가 보기에는 어떤가? 그럴듯한가? 골치 아픈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이 사업이 과연 잘 될지 시험해 볼 기회를 나한테 주게나. 책상에는 서류와 펜이 놓여 있었다. 니게 아빠는 버드를 한번 쳐다보고는 펜을 들어 상표권 서류 2부와 계약서 3부에 서명했다. 내가 어떻게 자네를 의심하겠나. 게다가 난 이런 일에는 상관하고 싶지 않네. 이제 다 끝났나? 니게 아빠가 일어섰다. 아직 아니네. 이거 받게. 버드는 니게 아빠에게 2250달러짜리 수표를 주었다. 이게 웬 돈인가? 버드가 웃으면서 설명했다. 계약 전 3주 동안 프린들 볼펜을 판매한 돈 가운데서 니게 몫이네. 니게 아빠는 수표를 보고 말했다. 이거 굉장한걸? 닉을 대학에 보낼 때 큰 도움이 되겠어. 하지만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하네. 닉이 알면 잔디 깎는 일도 안 하고 저축이라곤 한 푼도 안 할 걸세. 그러니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 알겠나? 다 이해하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로 하세.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니게 아빠는 버디의 사무실을 나와 길 건너 은행으로 갔다. 그리고 닉 앞으로 신탁 계좌를 만들었다. 그러자 은행 담당자는 버드와 상의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돈은 자동으로 그 계좌에 넣어주겠다고 했다. 닉의 아빠는 잘 됐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2번 다시 신경 쓰지 않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했다. 닉의 아빠는 과연 이곳이 예전처럼 조용한 작은 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게로 걸어갔다. 파문. 마을은 예전 모습을 되찾았다. 낙엽이 더 많이 지고 추수감사절이 지났다. 첫눈이 내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눈이 더욱 많이 내렸다. 가을과 겨울은 모든 것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사람들을 집에 틀어박히게 하는 것 같았다. 링컨 초등학교도 차분해졌다. 프린들 열풍은 끝났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낱말까지 사라진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프린들이라는 말을 썼다. 처음에는 일부러 그 말을 썼다. 하지만 나중에는 버릇이 되었고 2월 중순쯤에는 문이나 나무나 모자처럼 프린들도 보통 낱말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프린들이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한창 들썩거리고 있었다. 프린들 열풍이 불어닥친 것이다. 수백 개의 작은 마을과 대도시에서 아이들은 프린들이라는 말을 썼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그것을 막으려고 애썼다. 웨스트필드에서 있었던 일이 여기저기서 되풀이되고 있었다. 버드는 신이 났다. 프린들이라고 쓴 셔츠, 선글라스, 지우개, 공책, 메모지 등 수십 가지의 상품들이 팔려나갔다. 일본과 유럽에서도 그것들을 판매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닉의 은행 계좌에도 돈이 점점 불어났다. 버드가 웨스트필드에 프린들 야구모자 공장을 세운 덕분에 22명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3월에는 마을위원회에서 302번 도로에 있는 마을 표지판 밑에 작은 안내판을 달기로 결정했다. 안내판에는 프린들의 고향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럼 그레인저 선생님은? 선생님은 스스로 싸움을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것 같기도 했다. 어느 쪽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프린들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경고문은 소리 없이 게시판에서 사라지고 아이들이 남아서 벌을 받는 일도 없어졌다. 모든 것이 보통 때와 다를 바가 없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5학년 아이들은 매주 금요일 맞춤법 시험에서 꼭 한 개는 틀렸다. 선생님이 낸 문제에서 1번 문제는 늘 펜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꼬박꼬박 프린들이라고 썼다. 닉은 얼마 동안 유명인사로 지냈다. 데이비드 레터맨 쇼와 굿모닝 아메리카 말고도 두세 개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것이다. 존과 크리스를 비롯해 닉의 친구들은 리무진을 타본 소감이 어떠냐고 자꾸 물어댔다. 하지만 그것도 1, 2주가 지나자 옛일이 되었고 모두들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에 관심을 돌렸다. 그 모든 일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사람은 닉뿐이었다. 닉의 마음속에서는 겉으로 보면 닉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은 달랐다. 물론 닉은 여전히 기발한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조금 겁이 났다. 닉은 사회시간에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지 않으면 가게와 상점과 식당들은 망한다고 했다. 그러자 반짝하고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아이들은 누구나 점심시간을 좋아한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괴로운 것은 먹는 일, 그러니까 학교 급식을 먹는 일이었다.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하는 즐거움도 없었다. 오전 내내 그 냄새를 맡다가 먹게 되니까 말이다. 게다가 맛도 늘 형편없었다. 닉은 생각했다. 그래, 학교 식당도 식당 아니야? 학생들은 소비자라고. 그럼 꼭 거기서 점심을 사 먹으란 법은 없지 않나? 그러면 다음 일은 어떻게 될지 눈앞에 훤히 보였다. 학교 식당 아주머니들이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까지 아이들은 날마다 집에서 점심을 싸온다. 분명히 식당 아주머니들도 자기 식구에게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은 호주머니에 1달러 35센트가 있는 소비자이고 좋은 음식이 나올 때까지 그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멋진 생각이야. 닉은 그 계획이 성공하리라 확신하고 잔뜩 흥분했다. 하지만 프린들이라는 말 때문에 벌어진 소동이 떠올랐다. 그 순간 흥분이 싹 가셨다. 아이들이 모두 점심을 사 먹지 않으면 얼마 안 있어 그것이 닉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게 뻔했다. 그러면 닉은 또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릴 것이다. 그 사건이 신문에 실리고 교장 선생님이 부모님을 찾아오고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 그래서 닉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멋진 생각을 혼자서 간직했다. 존이나 크리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닉은 그렇게 변해갔다. 닉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엄마였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니? 3월 초 어느 날 엄마는 이렇게 물었다. 닉은 의기소침하고 조금 슬퍼 보였다. 엄마는 그것이 못내 걱정스러웠다. 아니요, 잘 지내요. 친구들이랑 잘 지내니? 요즘은 친구들이랑 자주 어울리지 않는 것 같더구나. 정말이에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다들 하키랑 야구를 하느라 바빠서 그래요. 그뿐이에요. 닉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레인저 선생님도 닉의 변화를 눈치챘다. 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말로 프린들이 없었어요. 하고 말하던 그 똑똑한 개구쟁이는 이제 없었다. 니콜라스 앨런은 조용하고 조심성 많은 아이로 나날이 변해가고 있었다. 닉은 숙제도 꼬박꼬박 해오고 선생님이 시킬 때 말고는 발표도 안 하고 예전처럼 친구들과 떠들거나 큰 소리로 웃지도 않았다. 몇 달만 있으면 이번 학기도 끝날 텐데 그레인저 선생님이 닉을 도울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5학년이 끝나갈 무렵 닉은 프린들 사건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그레인저 선생님이 자기를 불러 편지 겉봉에 이름을 쓰라고 했던 일이 생각났다. 닉은 게임이 끝났으니 곧 그 편지가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봄이 다 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선생님이 깜빡 잊은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닉은 그 문제를 다시 들추는 게 두려웠지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침내 5학년 마지막 날, 닉은 그레인저 선생님의 교실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은 창문 아래에 있는 책장에 교과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노래하듯 말했다. 들어와요. 닉이 꾸벅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일어나서 닉을 돌아보았다. 너로구나, 니콜라스. 들러줘서 고맙다. 그러잖아도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가 직접 왔으니 편지는 보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닉은 마른 침을 삼키고 말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왔어요. 편지요. 선생님은 잠시 어리둥절해야 하더니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다. 아, 그 편지? 그러고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프린들 사건이 완전히 끝나면 편지를 보내겠다고 했던 거 생각나니?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닉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안 끝났다고요? 그럼 언제 끝나나요? 선생님은 웃으면서 말했다. 아, 나를 믿으렴. 그 일이 끝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그보다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 선생님은 닉과 60cm쯤 떨어진 곳에 와서 섰다. 닉은 키가 많이 자라서 선생님과 거의 같은 높이에서 마주 보았다. 선생님의 눈빛은 예전처럼 쏘는 듯이 강렬했지만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요 몇 달 동안 무척 조용히 지내더구나. 너도 알다시피 네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사건도 많고 말도 많았다는 거 안다. 너도 틀림없이 여러모로 힘든 나날을 보냈을 거야. 하지만 너는 아주 멋진 생각을 해냈고 네 행동도 무척 자랑스럽단다. 대부분은 말이야. 닉은 어리둥절했지만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니콜라스, 너는 앞으로도 훌륭한 일들을 할 거야. 난 내가 그러리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니까 조금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해서 입을 꾹 다물고 지내서는 안 돼. 선생님은 손을 내밀어 닉과 악수하고는 닉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선생님의 눈은 어느 때보다도 빛났다. 니콜라스 앨런, 너와 함께 지내서 즐거웠다. 이제 밖에 나가 여름방학을 신나게 보내야지. 앞으로도 너에 대해서 놀라운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하겠다. 선생님은 닉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닉은 문 앞에서 돌아서서 말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방학 잘 보내세요. 그러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새 학기에는 잊지 말고 새 프린들을 사세요.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덕분에 그리고 여름 방학이라는 영양제 덕분에 닉은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 닉은 자기가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돌이켜보니 그때 일어난 소동도 즐거웠다.
그 사소한 말 한마디 덕분에 5학년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된 것이다. 6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닉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줄곧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2년 뒤 웨스트필드의 학교 식당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4번은 맛있는 음식을 내놓았다. 모두 닉이라는 소비자 덕분이었다. 뉴햄프셔주의 교육감은 이 작은 마을이 어떻게 뉴햄프셔주에서 가장 훌륭한 학교 급식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특별 시차를 나오기도 했다. 고등학교에서도 닉의 모험담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런 것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을 것이다. 닉이 5학년에 올라가면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10년 뒤에 끝이 난다. 그 10년 동안 닉이 만든 낱말은 어떻게 되었을까? 신기할 것도 없고 흥미진진할 것도 없다. 말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은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런데 프린들이라는 말은 점점 더 많이 쓰이고 있었다. 어엿한 낱말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최후의 승자. 10년 뒤 닉 앨런은 대학교 3학년이 되었다. 그의 11월에 중요한 사건이 2가지 있었다. 우선 닉이 21살이 되면서 아버지가 만들어둔 프린들 신탁 자금이 법적으로 닉의 것이 되었다. 닉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 얼마나 부자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닉은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받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닉은 부모님에게 늘 여행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았느냐면서 큰 생일 선물을 받은 셈치고 여행을 다녀오시라고 했다. 그제야 부모님은 닉의 선물을 받았다. 닉은 형한테도 돈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제임스 형도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그래서 닉은 형에게 2살 된 조카가 자라면 대학에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그리고 예전에 형이 야구 카드 모은 것을 몽땅 자기한테 주지 않았냐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자 형도 닉의 선물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닉은 최신형 컴퓨터를 샀다. 게임 프로그램도 10개쯤 샀다. 산악용 자전거도 샀다. 그러고는 돈 문제는 깨끗이 잊어버리려고 애썼다. 그러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닉은 자기가 부자라는 사실을 잊고 평소처럼 열심히 학교 공부에 매달렸다. 그의 가을의 2번째 사건은 어느 날 닉의 아파트에 소포가 배달된 일이었다. 크고 묵직한 꾸러미, 바로 그레인저 선생님이 보낸 소포였다. 소포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 최신 개정판 웹서 대학 사전, 사전 표지에 붙어있는 쪽지, 두툼한 흰 봉투. 흰 봉투를 뒤집어 보니 닉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9월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난 뒤 그레인저 선생님 교실에서 그 봉투에 이름을 썼던 일이 생각났다. 벌써 10년 전 일이었다. 닉은 흰 봉투를 내려놓고 사전에 붙어있는 쪽지를 살며시 떼어냈다. 사랑하는 니콜라스에게 이 사전의 541쪽을 펴보아라. 닉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사전을 집어서 541쪽을 펴보았다. 541쪽 왼쪽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프린들, 명사, 잉크로 글씨를 쓰거나 표시를 하는 데 쓰는 도구, 임의로 만든 신조어, 1987년 미국의 니콜라스 앨런이 처음 쓴 말. 닉은 다시 쪽지를 보았다. 이 최신 사전은 내가 학생들에게 숙제할 때 쓰라고 추천하는 사전이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말이 어떻게 사전에 올라가게 되는지 설명할 때는 반드시 프린들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라고 하지. 우리의 작은 전쟁이 끝나면 너에게 보내기로 약속했던 편지를 함께 보낸다. 이것으로 전쟁은 끝났다. 너의 선생님 로렐레이 그레인저. 머릿속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닉은 떨리는 손으로 두툼한 흰 봉투를 뜯었다. 그러고는 10년 묵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니콜라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프린들이라는 낱말이 사전에 올라간 거겠지? 축하한다. 사람은 해가 뜨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늦추거나 막거나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는 법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려고 했지. 처음에는 나도 화가 났거든. 그건 사실이야. 팬이라는 낱말이 하찮은 것인 양 밀려나는 것이 못마땅했지. 하지만 깃털을 뜻하는 라틴어가 피나가 아니라 프린딜로스였다면 너는 프린들 대신에 팬이라는 낱말을 만들어냈을 거야. 해가 뜨는 것처럼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프린들이라는 낱말은 세상에 태어난 지 3주도 안 됐어. 난 이제 이것이야말로 교사로서 소망하고 꿈꿔온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총명한 학생들이 고리타분한 교실에서 배운 생각을 받아들여 그것을 세상 속에서 실제로 실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회인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가슴을 설레이며 지켜보고 있다. 그걸 지켜보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내가 작은 역할을 맡아야 할 것 같구나. 그래서 악역을 선택했다. 근사한 이야기에는 반드시 악당이 등장하잖니. 언젠가는 너에게 용서를 빌 테니 너도 용서해 주길 바란다. 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내가 처음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에는 달에 가본 사람도 없고 우주 왕복선도 없고 CNN 방송도 그리고 기상위성도 없었다. 비디오도 CD도 컴퓨터도 없었지.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왔어. 그래서 나는 영원히 변함없는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써왔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금방 낡은 것이 되고 말지. 하지만 언어는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중요한 것이란다. 언어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지. 생각하는데도, 글 쓰는데도, 꿈을 꾸는데도, 뭔가를 바라거나 기도하는데도 쓰이지. 그래서 나는 사전을 사랑한다. 사전은 쉽게 변하지 않아. 유용하기도 하고 너도 이제 알겠지만 사전은 변화하고 성장하기도 하지. 다시 한번 축하한다. 그리고 별것 아니지만 선물도 함께 담았다. 그레인저. 닉은 선생님의 눈을 떠올리며 비로소 그 특별한 눈빛이 무엇을 뜻했는지 깨달았다. 꾀쟁이 선생님. 선생님은 그동안 줄곧 프린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프린들에 맞서 싸우면서 사실은 프린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다. 하얀 봉투에는 길쭉하고 납작한 상자가 들어있었다. 닉은 봉투에서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거기에는 10년 만에 보는 것이 들어있었다. 파란 뚜껑이 씌워진 낡은 밤색 만년필. 선생님이 가장 아끼던 것이었다. 그리고 만년필 뚜껑에는 조그맣게 접힌 종이가 꽂혀 있었다. 거기에도 글이 쓰여 있었다. 아주 짧은 글, 딱 한마디였다. 프린들. 한 달쯤 뒤 큰 나무들과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웨스트필드의 오래된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그레인저 선생님네 집에 초인종이 울렸다. 선생님이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바람막이 덧문 안에 웬 상자가 놓여 있었다. 초록색 포장지에 쌓인 그 상자는 파란 리본이 달려있고 한쪽 끝에 하얀 봉투가 붙어 있었다. 선생님은 웃으면서 허리를 구부려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러다가 문 옆에 있는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하얀 바탕에 빨간색과 파란색 줄무늬가 그려진 빠른 우편물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늦지막이 배달된 것이 틀림없었다. 선생님은 덧문을 열고 우편함에서 편지를 뽑아들고는 덧문과 현관문을 닫고 몸을 흠칫 떨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 선생님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빠른 우편물은 웨스트필드 교육청에서 온 것이었다. 중요한 편지처럼 보여서 그것부터 뜯어보았다. 그것은 교육감이 보낸 축하 편지였다. 선생님의 제자가 대학 장학금을 위한 기금으로 $1,000,000를 기부했다는 소식이었다. 장학금의 이름은 루렐레이 그레인저 장학금이었다. 선생님은 착오가 생긴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장난 편지이거나. $1,000,000라고? 말도 안 돼. 선생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로잡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교육감이 선생님의 제자라 해도 지금은 크리스마스 아침이니까 하루 더 있다가 전화하기로 했다.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게다가 옆에 놓여 있는 소포가 빨리 리본을 풀어달라고 조르는 것 같았다. 선생님은 하얀 봉투부터 열어보았다. 글씨가 삐뚤빼뚤 쓰여있는 조그만 크리스마스 카드였다. 5학년짜리 남학생의 글씨가 분명했다. 선생님은 맞춤법이 틀린 부분을 노려보다가 나직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느 해나 아이들은 똑같다. 선생님은 45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내년 6월이면 퇴직할 예정이었다. 생각해보니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한 해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았다. 선생님은 빨간 리본을 풀고 포장지를 뜯고는 상자를 열었다. 의뢰 그렇듯이 실과 헝겊 조각으로 만든 선물이나 색종이와 풀로 만든 선물이 들어있으려니 생각하면서. 그런데 파란 벨벳을 씌운 길쭉한 통이 들어있었다. 그 통을 열어보니 근사한 금빛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만년필을 쥐어보니 차갑고 묵직한 느낌이 전해졌다. 반짝이는 몸체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선생님은 소파 끝으로 몸을 기울여 스탠드를 켰다. 그러고는 가느다란 글씨로 새겨진 3줄짜리 문장을 읽었다. 이 물건은 루렐레이 그레인저 선생님의 것이며 선생님이 어떤 이름으로 부르셔도 좋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니콜라스 앨런 드림.